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작전 보시던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또 기쁩니다. 기쁘지만 또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하. 자, 왜 증시가 이런 상황을 보이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음 오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락세가 생각보다 좀 심합니다. 심상치 않다? 제가 방금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아니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매크로나 우리가 몰랐던 이상한 부정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시장의 생각보다는 하락의 폭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을 좀 보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요. 여기 이제 나오는 선물의 매도 현황을 보면 438, 271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은 932, 458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선물과 매수의 매도 현황이 오늘 잡히는데요. 일반적으로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표도 한번 볼까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선물과 선물의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오늘 취하고 있는지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 요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요 시장을 엑시트하겠다 한다. 고맙습니다. 보여주셔서 시장을 엑시트한다. 시장을 탈출한다. 시장과 빠바이 한다. 시장과 굿바이 한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앞으로 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조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상한다면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많이 매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밑에 이제 그 보시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 밑에 이제 세 가지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핑크색, 녹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기관은 지금 선물을 매수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은 좀 매도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매도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왜 증시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불편한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중에 또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투표를 해도 될 정도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시만요.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지금 채팅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채팅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여쭤보고 싶냐면요. 제가 여러분 반도체 가격 하나 보여주세요. 네. 다른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반도체 DDR4, 5 가격을 보여주시면 이런 레가시 반도체 가격이 거의 90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2불짜리 DDR5가 뭐 예를 들어서 17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물건을 안 팔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견적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의 레가시 프로덕트 DDR4, 5의 콘트랙트 프라이스, 소위 말해서 계약 가격, 현물 가격이 아닌 계약 가격에 관련돼서 그걸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데 견적을 내주지 않아요. 사겠다는데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또 꽤 퍼센테이지로 물려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만약에 지금 뭐 내일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런 펀드멘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보수적으로 적극적으로 말고요. 보수적으로 13만 원이 절대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명분이나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 채팅 요거 좀 해주세요. 네. 제 채널로 올 수 있게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최성래 빅샷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두 개의 채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 주소를 주시면,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또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주셨나요? 네, 여기가 끝에까지 가야 되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네네. 우리 어디 봅시다. 코리아냥님, JD님,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톡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왜 빠졌냐? 상황이 어떠냐? 이거 제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제가 이거 그래프 하나 보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몇 개월 동안 AI 버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죠? 그런데 팔란티어하고 AMD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하고 AMD 실적이 아주 꽤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AI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꽉 차 있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꽉 차 있고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게 한 어디 봅시다.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50bp 12월 달 얘기하는 겁니다. 50bp를 인하한다라는 가능성도 2, 3%도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그만 퍼센티지지만 그런 아웃라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상황도 바뀌고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한 67% 정도. 예.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Fed Rate Watch에. 그래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도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역대급이었죠. 20% 폭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뭐 주의, 경고, 주의가 나왔나요? 뭐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이 주의까지 뜨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는 프로핏 테이킹 소위 말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들의 경고 아닌 경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누구죠? 마이클 베리인가요? 그 빅쇼트죠, 쇼트. 빅쇼트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오픈을 했어요. 자기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숏 포지션, 소위 말해서 풋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건, 네, 아니면은 삐뚤어진 커브드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건, 업앤다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마이클 베리가 항상 맞춘 건 아닙니다. 물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에서 말하는 그 크레딧 링크드 세큐리티즈라는 그 CLO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파산이 되면서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까지 망해서 2008년에 큰 금융위기가 와서 그것 때문에 마이클 베리가 숏 포지션을 취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뭐 마이클 베리를 유명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마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숏쟁입니다. 원래 숏쟁이고요. 숏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네. 공매도에 감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이요. 이 사람이 그 지금 10월 달이죠. 그렇죠? 11월 달이죠. 1분기요. 1분기에도 엔비디아 숏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쫓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의 CEO들이 증시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날 투자주의 지정도 이제 매물 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400조니까 이게 투자주의 나오고 경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묶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지가 되면 하루라도 물론 그럴 거라고 보지 않지만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조 원 종목에 하루라도 거래가 중지가 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니 플로우에 되게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에. 예를 들어서 그날 바로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매도를 해가지고 물론 그 다음 날입니다만, 그래서 400조의 돈이 묶인다라는 것은 그거는 전 세계 어디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지금 분위기가 지금 주식을 매도해서 위험 관리를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끝났다.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역대급 강세장이었고 그 불장이라도 해도 고점 대비해서 한 많으면 한 10%의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제 이제 보여드릴 테고, 오늘 같은 뭐 거의 폭락장이고 사이드카가 걸린 장에 여러분들이 나도 팔아야겠다, 이 패닉 셀링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닉 셀링 할 때가 아니다. 그건 정말로 패닉이다. 어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을 써가지고 이게 각광경 성민형 뭐죠? 시류는 창조제 같은데 그래서 하락률도 일부러 세게 kop힌. 예, 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 채널로 한번 와서 그거 좀 해주세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PD님. 위에 제 채널 한번 띄워주시고. 아니, 임명호 아니가 뭡니까? 예. 뭐죠? 예, 제 채널로 와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감사드릴게요. 예. 여기서 계셔도 돼요. 계셔도 되는데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 좀 해달라 이 말씀이죠. 뭐. 시류는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상승 추세, 뭐 당연히 상승 추세이죠. 이럴 때가 똑같을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1986년 2분기 증시 급락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986년 2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기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986년 그때를 왜 보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왜 갑자기 1986년 얘기를 해? 비슷한 3조 호황이었습니다. 금리가 낮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원화가 낮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을 때, 예, 그때가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 네. 다초점 안경 쓰면은 저거잖아요. 좀 어지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다초점 안경이 무슨 뭐 재작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 20년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기사를 왜 안 띄워주죠? 이걸 한번 띄워줘야지 이거 지금 보는데, 예. 그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당시 코스피는 이제 띄울 때 볼게요. 예, 나와 있죠. 증시 1986년 2분기 증시 급락에 대한 기사. 예, 여기 이제 우리는 한경이지만 자료는 뭐 매일경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당시 코스피는 10.9% 하락을 했어요. 네, 많이 하락했죠. 조정 기간은 약 한 달까지는 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50일 이평선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3조 호황 플러스, 잘 보세요. 3조 호황 플러스 새로운 테크놀로지, 레볼루셔너리한 혁명적인 그런 투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PMR이라는 지표를 한번 볼게요. PMR이라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JJD님, 임명원님, 경제님, 타이거마스크님 안녕하세요. 제 채널로 오시면 좋고요. 이쪽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PMR 지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PMR 한번 지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Price to Money Ratio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나누기 M2 그래가지고 유동성인데요.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만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PMR을 보면 이 상당히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과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자막이랑 좀 겹쳤네요. 그거는 80.8까지 올라왔고요. 요거는 이제 뭐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죠. 그냥 느낌적으로 보시면 되죠. 이거를.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계산하고 저 같은 사람이 설명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이해하시는 시청자 고객이 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요 앞에 TV가 있는데 괜히 2010년 보면 또 82까지 올라왔고요. 지금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76까지 올라왔는데요. 요게 줄을 위에 쫙 그어보면 이게 한 83, 4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꽤 먹을 게 남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리고 왼쪽에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을 보겠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중반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82.1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전에 올라가다가도 분명히 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도요. 저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이게 라인이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왼쪽. 그 다음에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직관, 센스, 뭐 예를 들어서 감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는 조금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저는 이제 매크로 중심, 펀더멘탈 중심, 그 다음에 유동성 중심, 유동성이 매크로지만 그 다음에 과거 히스토리에 과거의 역사에 어떻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뭐 직관, 센스, 감, 차트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지만 직관적으로 한번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은 슈퍼 사이클을 떠나서 슈퍼 롱텀 그로스를 떠나서 이제는 소위 붐을 떠나서 대란을 떠나서 이제는 그저께인가에 실리콘 모션의 CEO가 얘기했듯이 아니면 CT증권이 얘기했듯이 대란을 떠나서 실리콘 모션의 CEO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팬데믹 수준이다. 반도체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판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제가. 왜냐면 견적을 줘야지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렛 패커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레노바하고 뭐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많잖아요. HP 뭐 이런 회사들 ���렛 패커드죠, 그게. 그래서 DDR5 뭐 50만 개 뭐 얼마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미안합니다. 지금 견적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투 머니 레이쇼를 보면 여전히 남아 있고 중간에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정이 왜 이렇게 세냐? 사실은 10월에 소위 그 뭡니까? 시장이 너무 심하긴 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렇죠? 예.
이세 왔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좀 틀어주세요. 저 좀 정리 좀 할 동안에.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제가 여태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들어주세요. 첫째,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파운드리에서 돈을 까먹고 과거 전통적인 디램 낸드 레가시 프로덕트에서 돈을 까먹지는 않았어도 많이 못 벌고 핸드폰, 스마트폰은 그저 그렇고 HBM3E나 4는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파운드리에서 2분기에 2조 5천억 원을 손해보고 말이 됩니까? 2조 5천억 원을 손해보고 3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에서 테슬라의 로봇 프로세스나 엔비디아의 로봇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그러고 엑시노스를 다 만든다고 해서 지금 파운드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레가시 프로덕트는 단순히 제가 말하는 동안 DDR 가격은 띄워주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또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DDR5는 뭐 예를 들어서 2불에서 17불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HBM3E나 4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요번에 이제 약간 쇼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HBM4나 3가 SK 하이닉스 거보다 우수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반도체 전문가들이나 업계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따라갔다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이제는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직관을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직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네. 무슨 약간 삼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기본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15만 원이 맞아요.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15만 원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고생이 되는 거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삼성전자가 12만 원, 13만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안 넘어갈 가능성보다 크냐라고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넘어간다. 펀드멘털하게 봐도 마찬가지죠. 펀드멘털하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DDR4는 원래부터 안 만들었죠. 원래부터 안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계약한 사람만 갖다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올라가는 거고 이제 DDR5로 이제 번지는 것이고 물론 DDR6도 뭐 내년 내후년에 나올 거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가격 자체는요 상당히 마진을 많이 키웁니다. 자, 제 채널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오늘 새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뭐 내용이 좀 부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저의 논리입니다. 이제 뭐냐면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다. 저 한국 경제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게 저랑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최승민의 빅샷의 앵커였고요. 계속 이제 한 몇 년 앵커를 하다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나 뵀는데요. 지금 다른 방송을 보시다가 제 방송으로 연결이 돼서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잖아요. 맞죠? 하나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클리컬하다고 하죠. 반도체는. 그럼 반도체 사이클을 타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네들은 PER 밸류에이션을 안 해요. 얘네들은 보통 PBR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타니까 그 사이클의 정점에 가면 항상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가 그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 있느냐를 찍는 게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부인해 왔죠.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아니다. 적어도 반도체는 약간 콩글리시 비슷하게 얘기했죠. 제가 very long 슈퍼 사이클이다. 아니면 뭐 very long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다. 왜냐하면 옛날의 사이클과는 비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이클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HBM은 어떻습니까? HBM은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HBM은. 기본 레가시 프로덕트는 사이클일 수 있죠. 만약에 HBM이 사이클이라면 그리고 정해진 사이클, 과거와 같이 뭐 1년, 1년 반의 사이클이라면 왜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60만 원을 갑니까?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내려와야지. 그래서 더 이상은 HBM 쪽이나 이런 쪽이 사이클이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very long super 사이클이다.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성장 섹터다. 지탱 가능한, 그냥 서스테이너블한, 지탱 가능한 롱텀 장기 성장 섹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이제는. 사이클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0.8배에서 사가지고 PBR 1.8배 매도하면 뭐 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아니다.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 반도체 대란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CT증권에서 반도체 대란이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한 이틀 전에는 뭐 유명한 실리콘 모션이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CEO가 이건 대란이고 자식이거나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뭐 아쉽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오바를 하고 여러분들을 다독여드리고 제가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올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저는 뭐 뉴욕, 런던, 도쿄, 홍콩에서 한국 투자 전략가로서 지난 30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비숙하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넷스케이프 출연할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게 94년도에 출연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넷스케이프 기억도 안 나시죠? 안 나실 겁니다. 넷스케이프. 저도 뭐 기억이 날까 말까 합니다. 네. 그거 넷스케이프 출연할 때 지수가 어떻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현재 GPT 챗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상승했는지 우리가 제가 표를 갖다 놓은 게 있어요. 94년도에만 넷스케이프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GPT 챗은 2022년 하반기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현재의 AI 혁명을 조금 비교를 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이 또 훨씬
투자의 규모와 유동성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한솔 PD가 다 아실 텐데 그거 왜 안 주지? 자, 네 여기 나왔군요. 예, 한번 볼게요. 네, 타이즈 마스크님, 예, 맥스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세요. 예, 그 뭐 어떤 특정한 종목 아니면 예,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요거는 좀 한 달 정도 된 거니까. 맨 위에 파란 줄 보면 이 표의 맨 위를 보겠습니다. 공간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넷스케이프 12월 19일 1994년도에 예, 그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와서 99년도까지 예, 지수입니다. 이거 지수예요. 예. 이거 지수 맞습니다. 예, 4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챗 GPT는 2020년, 22년 보시죠.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올라갔겠죠. 아무래도. 예, 요거는 조금 한 달 된 데이터니까. 그래서 3조 호황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금리 저하 극명, 유동성, 그다음에 퀀터티티브 타이트닝 소위 말해서 긴축을 이제 중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많이 중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 50억 불조차도 중지한다 그러니 QT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혁신이 생기는 것이고, 과잉 투자라고 비견될 정도로 투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예,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온 지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엄청난 일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빠지고 어저께 빠지고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 그다음에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슴이 아프고 조금 이거 이러다가 이거 크게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버블 얘기도 나오던데, 예,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또 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배당 분리 과세 남아 있죠. 그거 12월 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남아 있고 또 뭐가 남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지난 5년 동안 빌고 빌었던 거. 빌고 빌었던 거. 여기 좀 건너오세요. 여기. 예. 제 채널로 좀 건너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좀 띄워주세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환율 급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네, 그래서 환율 급등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셔야죠. 네, 물어보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시 1분이고 19분 남았습니다. 근데 19분 동안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빌고 빌든 거. 맞아요. 제가 빌고 빌든 거가 있었어요. 예, 그것은 뭐냐. 모간 스탠리하고요.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합병한 회사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입니다. 그게 뭐냐면 MSCI입니다. 그래서 MSCI가 하나의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짜장면 집인데 이제 세트를 만든 거죠. 여기 이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요거 25,300원. 그다음에 팔보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슬 그다음에 여기 또 짜장면 요거 47,500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MSCI에서 만든 건데요. 예전에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MSCI 사람을 만나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우리나라에는 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떠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아는 편입니다. 남들보다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금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이머징 마켓 EM 지수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지수는 EM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EM 지수가 디벨롭 마켓,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이 코리아를 선진국으로 좀 편입하려면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냥 한 적이 있는데 서베이를 한 적 그때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 줄 아세요? 골 때립니다. 네, 골 때려요. 왜 반대했냐면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뉴욕에. 저는 스티븐 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이름은 사이먼 초이지만 어쨌든 스티븐 채입니다. 스티븐 채인데 저는 하버드를 나왔고요. 그래서 뉴욕의 아주 큰 헤지 펀드에서 이머징 마켓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조 원 정도. 그래서 그 5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잘하면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받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머징 마켓에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들어가기 전에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떼어서 선진국으로 붙이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돈을 줘야 돼요. 저의 펀드가 작아집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이거 이해되셨죠? 네, 제 월급이 작아진다. 이거 분명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이해되셨죠? 예. 우리 저 한국경제 TV를 보는 쪼우님, 찌우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돈을 이걸 줘야 돼. 내 펀드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이거 줘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싫어했는데 기본적인 그 기본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아이디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별로 아이디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같은 거를 신청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환전이 복잡합니다. 환전이 24시간 안 돌아가니까 이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 아저씨한테 500억을 갖다 줘야 돼. 이틀 있다가. 근데 내가 팔았어. 나는. 한국 돈으로 팔았어. 그럼 달러로 바꿔줘서 달러로 1초 안에 툭 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유동성이나 뭐나.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하자. 그냥 환전 내일 그러면 지금 닫았으니까 내일 하자. 그러면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환율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 돈을 먹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전에 대한 리스크. 그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시장 자체가 소위 그 상법상의 이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대리점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근데 그 대리점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무슨 한 대리점당 3억이야. 근데 제일 싼 데서 하면은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 옆집 사는 사람 옛날에 할머니 친구한테 해.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주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배임이죠. 배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한국의 기업 문화와 그다음에 배당을 적게 주는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그 소위 주주 친화 정책이 없는 거. 자사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한 거죠. 미국은 자사주를 너무 사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모간 스탠리하고 캐피탈 인터내셔널하고 합병한 그 오래된 그 회사의 MSCI 소위 말해서 디벨롭 마켓에 편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편입이 안 된 거죠. 그 왜 안 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럼 편입이 되면 뭐가 좋냐? 야, 이거를 다음에 제가 숫자를 좀 조사할게요. 요새 업데이트된 게 있으니까. 편입이 되면 왜 좋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약간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비교하는 거니까. 돈 많은 그룹의 인싸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돈 없는 그룹의 인싸가 되는 게 좋습니까? 항상 이 문제는 많지만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아주 좋은 선생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기 그 죄송하지만 지방에 어디 좀 뭐 이런 데서 뭐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MSCI 선진국 지수 디벨롭 마켓에 편입이 되면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PER 밸류에이션도 달라져요. 선진국 지수의 밸류에이션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1.35배 정도 되잖아요. 3배 정도 PBR이. 걔네들은요. 아마 제가 요거 숫자 맨날 까먹지만 억지로 짜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2.6배는 될 거예요. 더블이에요. 더블. 물론 더블인 이유가 있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높을 수 있고 배당도 높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 이제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두 번째는 배당 분리과세나 세 번째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우리의 로드맵이 올해 내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 소위 그 AI 섹터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주주를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거 배당 분리 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막말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라든지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회사가 뭐 양자 역학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그만 회사가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당신한테 배당을 7%줄 거예요라는 것도 주식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헛짓 안 하고요. 오직 주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진국의 PBR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갑자기 바이오냐고? 갑자기? 예, 갑자기니까 중간에 한번 건 넣어주세요. 중간에 한번 좋아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하면은 또 갑자기라고 그러니까.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현재의 그 소위 지수의 움직임은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도 절대 무섭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반도체부터 말씀드려, 바이오부터 말씀드려. 지금 7분 남았는데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 1이라고 해주시고 바이오부터 하면 2라고 해주세요. 반도체 1, 바이오 2. 뭐부터 말씀드려? 반도체부터 말씀드려. 종목이야 종목. 별거 아니에요. 별건가? 반도체. 종목이 제일 중요한가? 뭐부터 말씀드려? 반도체부터 말씀드려? 그래도 반도체를 좀 먼저 말씀해달라는 얘기가 많네. 네, 여기 지금 1번 여기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여기 저쪽으로 좀 와주세요. 여기 제 채널로 좀 와주세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거 어디다 하는 거야? 나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제 채널 좀 띄워주세요. 좀 와주세요. 반도체부터 할게요. 뭐 바이오도 많은데요. 바이오 비슷하네. 어떤 거부터 할까요? 알아맞혀 보십세요. 바이오부터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저는 셀비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꼭 이거를 막 미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것들을 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저는 셀비온의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중항체 ADC 아십니까? ADC?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바이오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죠? 요즘 좀 어렵죠. ADC. 안다. 그럼 1번 한번 쳐주세요. ADC는 다 알아야 되니까. ADC가 아주 빅 트렌드였고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ADC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이 자막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다. ADC 화살표 레디오 파마소티컬로. 이게 뭐냐면 방사선 의약품으로 이 인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근데 ADC도 여전히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사선 의약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ADC는 예를 들어서 이 항체하고 세포 독성을 결합해서 암세포를 표적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의약품은 요거 이제 방사선 의약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대 쌍팔년도 얘기하고 있냐. 방사선 의약품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그거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직접 방사선을 타겟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가 타겟 특이성, 옛날이랑은 완전 다른 거죠. 타겟 특이성과 고강도 치료 효과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ADC라는 이 암을 고치는 방법,
여전히 유명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디오 파마소티컬 방사선 의학 쪽이 다음 메가 트렌드로 꼽히고 있다. 자막 넣어주세요. 방사선 의약품 다음 메가 트렌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디오 파마소티컬에 대한 분석 문서 같은 거 보면 키 트렌드다. 키 트렌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ADC와 방사선 의약품이 빅파마의 큰 바이오 회사 빅파마의 새로운 집착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셀비오는 갑상선 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상을 통과했고 앞으로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인 큰 회사 대형 빅파마의 플루빅토라는 것보다도 훨씬 ORR 효과가 뛰어나고 게다가 굉장히 작은 사이드 에펙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셀비오를 좀 공부해 보시길 바란다. 쉽지 않죠. 이 그 바이오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왜 빠졌어요? 그간 다른 거는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르노이도 많이 올랐고, 뭐 알테오전도 올랐고, 뭐 ABL 바이오도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뭐 올랐고 많이 올랐는데 얘는 왜 빠졌어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기타 법인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물량을 좀 내놔서 수급적으로도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실수로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쳐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비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깨끗이 한번 정리해서 셀비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냐면 ADC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레디오 파마소티컬의 트렌드가 빅 트렌드가 되고 있다. 방사선 의약품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988년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프셔가지고 연세 의료원 가가지고 방사선 맞아가지고 힘든 거 머리 빠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예. 그래서 기타 법인이 이제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버행이 아마 제 생각엔 99.9% 사라졌습니다. 제가 99.9%라고 그러는 거는 소위 제가 그 사람 계좌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거의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방사선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제는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없어. 예. 예.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반도체 하나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 요거는 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약간 주가가 약간 옆으로 이제 기고 있잖아요. 이 기고 있는 이유가 원래 연말에 SK 하이닉스가 장비를 다 들여오려고 그랬었어요. HBM3E하고 4 장비도 이렇게 좀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에서 야 이거 30에서 40% 단가를 올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잠깐 생각해 볼게 그랬어요.
그래서 팹 장비 반입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시장에서 이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제대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이거 삼성전자에도 납품한다는데 왜 소식이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삼성전자의 HBM4 본격 양산 시에 수혜가 가장 큰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지난 한 20일 동안 뭐 옆으로 기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좀 들어갔었잖아요. 한미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저는 그거는 정말 웃기는 짬뽕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왠지 아세요? 그러면 TC 본도는 이제 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HBM을 이렇게 쌓잖아요. 쌓는데 중간에 이제 진흙을 넣어요. 진흙 몰딩하는 거를. 하이닉스에서는. 삼성에서는 필름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붙여요. 이 붙이는 기계를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납품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카와나 뭐 이런 데서 납품하는데 한미 반도체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세계 최고 아니에요. 쓰고 마이크론에서 쓰죠. 그럼 삼성전자 왜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이건 이제 몇 번 우리 채널에서는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왜 안 써요? 옛날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하고요. 한미 반도체하고 소송을 했어요. 크게 한번 싸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과 장비를 써요. 신과 장비는 비싸고 후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비가 그렇게 좋으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설계 문제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넓은 대용량 TC 본드도 또 개발해가지고 이걸 납품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HBM4, 5 장비도 이쪽에서 다 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하는 애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요? 이 세상에서 탕수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탕수육 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에 4만 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다고요? 마진이요. 내년이면 영업이익률이 이걸 내가 지금 마진이라고 표현했는데 5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높다고요? 밸류에이션을 뭘로 정하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 마진, 성장률, 그 다음에 엔트리 베리어, 진입 장벽 이런 걸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24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셀비온 꼭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정리해서 딱 이게 CG로 띄우면서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를 짚어갈게요. 오늘은 왜 라디오 파마시, 그러니까 방사선 의약품 쪽이 왜 지금 갑자기 뜨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방사선 의약품은 쌍팔년도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우리 머리 빠지는 방사선 의약품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